자, 200페이지에 나오는 미분 마지막 속도가 속도. 이거 무조건 원할 때 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무조건 원할 때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고 했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게 가속도라고 무조건 원할 때 배웠죠, 그지? 요 내용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또 배울 거냐? 요 내용 똑같이 하고요.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는 미적분 원단원에서는 어떤 점의 움직임이 직선 운동만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직선을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제 오른쪽 왼쪽 또는 뭐 바닥에서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쏘아 올린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선 운동만 하는 물체의 움직임만 배웠단 말이야. 미적분 2에서는 이제 물체가 어떤 점이 평면 위를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차함수 같은 거 배웠단 말이야. 어떤 물체가 시간이 움직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점의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그 물체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ft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차함수를 따라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점이 직선 운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평면을 따라서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위치를 가지고 그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야. 자, 보세요.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쨌든 이 물체의 좌표가 있을 건데 시간 t에 대한 위치의 좌표가 있을 건데 우리가 평면에서 좌표라는 건 항상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물체의 x좌표도 바뀔 거고 y좌표도 같이 바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직선을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속도의 부가 양수라고 했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음수라고 했지, 그지? 방향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는 방향이 무한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속도는 양수, 음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x좌표와 y좌표의 변화를 따로 관찰할 거야. x축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물체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x축의 위치, y축의 위치를 속도를 따로 구하는 거야. x축 따로, y축 따로. 자, 그럼 이때 이 물체의 위치, 점의 위치가 보통 x좌표, y좌표로 이루어질 텐데 이 x좌표와 y좌표 둘 다 시간 t를 매개 변수로 하는 x좌표가 어떤 시간 t에 대한 f 함수로 주어지고 y좌표가 시간 t에 대한 g 함수로 주어질 때 저희 말은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물체의 위치. 그러면은 이 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는 x좌표 따로 시간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합니다. 시간 t에 대한 이 좌표의 속도 따로 구합니다. 저희 말은 이거를 미분한 거, 시간 t로 미분한 거예요. 즉 f 프라임 t가 시간 t에 대한 x좌표의 변화, 속도. 이것도 따로. 요게 이 물체의 속도다. x좌표 따로 속도, y좌표 따로 속도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력 배웠죠?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절대값을 얘기하는데, 그치? 직선 운동을 움직이는 점의 속도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속도가 뭐 3m/s라고 하면은 속력도 절대값 씌우면 3 똑같아요, 그죠?
속도가 마이너스 3m/s면은 속력도 절대값 쉬운 거 3m/s야. 그지?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요런 속도를 갖고 있는 점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 마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잘 보세요. 요 속도 자체도 마치 얘를 순서쌍으로 하는 하나의 점 좌표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 이놈이랑 마치 느낌이 0,0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속력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오늘 벡터를 배웠는데 이 벡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위치 벡터를 배우고 그 벡터를 점 좌표로 나타내는 걸 나중에 배우고 나면은 왜 이 속도라는 놈의 속력을 두 점 사이 거리처럼 구하는지를 이해가 될 겁니다. 벡터를 더 배우면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원점이랑 이거 거리 구할 때 f'(t) 제곱을 하고 g'(t) 제곱을 해서 더한 거의 루트. 마치 느낌이 0,0에서 f'(t, g'(t라는 어떤 점을 찍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이거를 벡터로 이해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벡터의 크기 오늘 배워서 알겠지? 벡터의 크기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그죠? 요거 x 가속도 더블 프라임 g 속도 더블 프라임 요게 x 좌표 가속도 y 좌표 가속도 다 쓴 게 가속도. 그럼 또 가속도의 크기도 얘 둘 가지고 요것처럼 마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듯이 하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는 x 좌표, y 좌표를 t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좌표를 따로따로 미분한 거. 왜냐? 평면에 있는 점의 위치는 x 좌표, y 좌표를 두 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더 벡터를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나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건데 일단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29번 갑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뭐 무조건 원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시간 t에 대한 그 물체의 위치를 수직선 운동하는 식을 써놓은 겁니다. t값 2에서의 속도 가속도. 이건 뭐 속도니까 이거 한번 미분한 거. 뭐 dxt라고 할까? t로 미분하면은 이건 뭐 기본 미분이니까. 이게 속도. 그럼 t값 2 집어넣으면은 속도가 나올 거고.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뭐 굳이 가속도라는 걸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더블 프라임. 아시겠죠? 이 t 한번 미분하고 또 미분해서 t값 2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평면 위로 움직이는 거는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아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 자, 30번 바로 갑시다.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xy의 위치가 매개 변수 t로 x 좌표는 t 코사인 2t로 표현이 되고 y 좌표는 t 사인 2t로 매개 변수 t로 위치가 정해져 있다. 1번 시간 t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속도와 속력을 구하랍니다. 자, 속도, 속력이니까 매개 변수로 나타나 있는 위치 x 따로 y 따로 t로 미분합니다. 자, 속도는 요거 t로 미분한 거 1 코사인 미분이니까 플러스 사인으로 바뀔 거고 속미분 2 요게 x 좌표의 속도 요거 미분한 거 1 사인 미분이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아, 사인이니까 코사인이고 속미분 여기에 y 좌표의 속도 t값 2분의 파이를 되니까 2분의 파이를 다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래서 1,
여기도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입니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은 즉 이 물체의 속도도 마치 순서쌍으로 점 좌표처럼 나타내지는데 나중에 좀 더 정확히 배우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속도 벡터라고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속력은 속도 구하는 거를 마치 원점에서 2점까지 거리 구하듯이 두 점 사이 길이 구하듯이 속력은 루트 1제곱 3제곱이니까 루트 10이 속력이다. 그 다음 가속도와 가속도 마찬가지. 그럼 가속도라는 거는 방금 구한 속도 있죠? 이 속도를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게 더함수 가면 됩니다. 가속도는 자, 요거 미분하면 1 날라가고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2t인데 앞에 2 있고 속 미분할 때 2가 곱해지는 거니까 4. 요거 미분하면은 1 날라가고 코사인 미분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사인 2t인데 2 있고 속 미분이 있으니까 4. 요게 가속도.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 t 자리에 뭐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밑에 408번부터 한번 풀어볼까?